여러 가지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법들을 점점 개발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형학적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가 어떤 성격 구조까지 이제 발달하면서 자아, 이드, 슈퍼에고, 초자아, 이렇게 이제 성격 구조, 사람의 무의식에는 이런 성격 구조가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신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이드를 빼놓을 수 없죠. 프로이드. 여기서 좀 프로이드 책이 몇 권 있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최면술을 배워서 그것을 신경학적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다가 이제 자신의 기법들을 점점 개발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형학적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성격 구조까지 이제 발달하면서 많이 이제 요즘 알려지기는 자아, 이드, 슈퍼에고, 초자아, 이렇게 이제 성격 구조, 사람의 무의식에는 이런 성격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드라는 것은 원본능,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들을 충족하게 하게끔 우리 성격 구조를 구성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슈퍼에고는 어떤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것들.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에고하고 이드하고 에고가 아니라 이드하고 슈퍼에고는 무의식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성격 구조인데, 요게 현실과 맞다. 현실이라는 것은 나 말고 나 바깥에 있는 세상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물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제 대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내가 아닌 것들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아라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아, 배고파. 그럼 밥 줘. 밥을 먹어. 근데 지금 엄마가 뭔가 막 바빠. 뭔가 막 하고 있어. 막 전화 붙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럼 이드의 작용은 지금 배고프면 밥을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좀 기다려라. 엄마 지금 말 걸면 화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참았다가 엄마가 진전되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히 더 표현하게 되면 이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표현한 건데, 좀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가상의 성격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들은 이 프로이드의 자아 구조에서 딱 구분될 수 없게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를 드린 것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론가요. 하지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색연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색연필로 인식을 하는데, 프로이드가 말한 이 성격 구조는 이걸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원자, 분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분자를 보고 그 구조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론을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이 없으면요. 그냥 이건 색연필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이 성격 구조에서 불이치가 발생을 할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라는 것이 작동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이런 갈등들을 가지고 매번 자아가 결정하면 힘들잖아요. 또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하다 보면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방어기제가 형성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지화 방어기제가 좀 많은 편인데, 이제 주지화 방어기제가 많으면 내가
실질적으로는 불쾌한 경험을 했어요. A라는 사람한테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 그 불쾌한 경험을 그냥, 네가 그렇게 해서 나는 기분이 나빴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심리 사회적 관계에서 건강한 건데, 그러지 않고 주저 방어 기제가 작동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불쾌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내 성격 구조에서 불이치한 경험을 하게 되고, 불이치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건 난 뭔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면서 주지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학문적으로 객관화해서 비판을 합니다. 상대방을.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쁘냐면 제가 어떤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들이 전달이 되죠.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재수없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심리 기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 기제가 아니라 심리치료 상담 과정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 전이의 발달, 훈습, 전이 해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이란 무엇인가? 근데 전이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첫 번째 접속부터 시작이 되고, 환자가 말하는 것들 모든 게 다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초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보통 이런 초기 단계가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는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기억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이는 사건에 대한 회상 대신 활동의 반복이 일어나는 하나의 기억의 형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이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담자가 왔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 불안한 그런 경험들이 상담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네, 상담자한테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들이 다시 내담자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제 전이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담자로 온 사람이, 저는 이제 남자니까 아이가 놀다가 그냥 무심결에 아빠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빠가 아님에도 이런 어떤 놀이 상황에서 경험들이 저를 통해서 아빠를 경험하는 그 과정이 이제 전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이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전이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는 잘 안 이루어지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 이제 훈습 단계입니다. 훈습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억압된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내담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 해결 단계인데요. 전이 해결이 되면 종결 단계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빠가 되게 무서운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동이 왔는데, 그래서 아빠 오면 얼음이 된 거야. 얼음. 그러면 이제 저가 남자이니까 이제 아빠하고 이제 전이 과정이 일어나기 쉽잖아요. 아빠처럼 느끼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이실에 오면 잘 놀다가도 특정 행동을 제가 할 때 얼음이 돼. 아이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 전이 발달을 통해서 이제 상담자가 알게 되겠죠. 가설을 세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설이 확실해되면 아이한테
지금 아빠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지금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제 훈습을 해주게 됩니다. 훈습을 해주게 되면 아이가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되게 이제 성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동한테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동일한 사건이었음에도 얼음이 안 되고 자연스러워지게끔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종결 시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입니다.